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지난 9일 치러진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 아쉬움 속에 끝이 났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정승진 후보 15년 터줏대감을 물리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 역시 대표적 친한파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인데요. 과거 몰표를 주던 한인 유권자들의 표가 갈릴 수밖에 없었고 한인 유권자 투표율이 20%를 넘지 못한 저조한 투표도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한인 결집에 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인사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뉴욕주 상원 11선거구 예비선거는 토니 아벨라 현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에 출마했던 정승진 후보가 43%의 득표율을 거두며 57%를 얻은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정 후보는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승리를 거두지 못해 죄송하다며 스타비스키 의원의 앞날에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란다고 깨끗이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점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해 준 자원봉사자분들, 후원자분들, 또 여러모로 성원해 주신 많은 동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한인사회에 많은 관심을 모았던 상원 11선거구는 토니 아벨라 의원이 존 리우 후보를 52% 대 48%의 근소한 득표율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뉴욕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는 앤드류 쿠머 현 주지사가 65%의 득표율로 35%의 표를 얻는 데 그친 제피어 터치아웃 후보를 여유 있게 눌렀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오는 11월 4일 본선거에서 공화당 랍 아스토니 후보와 결전을 펼치게 됩니다. 민주당 부지사 예비선거에서도 쿠오모 주지사의 런닝메이트인 캐시 호컬 전 연방 하원의원이 60%의 득표율로 40%의 지지를 획득한 티무 후보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공화당 부지사 후보는 크리스 모스 후보가 예비선거 없이 확정됐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 11일 9.11 테러 13주년을 맞았습니다. 아침부터 9.11 테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렬이 미국 전역에서 이어졌는데요. 워싱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서 시민들과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모두 소중한 가족과 친구를 잃었다며 그날의 아픔을 절대 잊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상 수많은 인파로 시끌벅적하던 뉴욕 맨해튼. 하지만 웬일인지 오늘은 도시 전체가 고요합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테러로 인한 사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2001년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에 충돌했던 시간인 오전 8시 46분과 9시 3분에 뉴욕 시민들은 희생자와 순직한 경찰, 소방관을 기억하며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시각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셸 오바마와 함께 사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9.11 테러 희생자 추모 행렬은 뉴저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한 손에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팰리세이즈 파괴 조성 중인 9.11 테러 기념비 앞으로 모여듭니다. In our own somewhat small way, we here in Palisades Park are joining in with other Americans all over this wonderful country of ours to pay tribute to not only those whose lives were lost in the brutal attack of the World Trade Center, but also remember and honor the many firefighters, police officers, emergency personnel, and first responders who helped in every way possible on that frightful day. 오늘 추모식에는 테러 당시 인명구조를 위해 투입됐다 돌아오지 못한 경찰과 소방관들의 동료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아주 슬프고 큰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First Responder, Emergency Personnel 그때 일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기억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9월 11일이 되면 9.11 테러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식을 거행합니다.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보려 하지만 눈물이 흐르는 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가족과 친구를 잃은 사람들의 얼굴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다음 주말 뉴저지 뉴 오버팩 공원에서 열리는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 본방송 KBN에서 동포 노래자랑 나도 가수다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소식 금홍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최고의 노래 실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경연대회가 개최됩니다.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의 일원으로 개최되는 나도 가수다는 오는 9월 20일 뉴저지 뉴 오버팩 공원에서 열립니다. KBN이 주최하는 나도 가수다는 뉴욕 일원 한인 동포들이 자신이 가진 끼와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게 됩니다. 나도 가수다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KBN 사업국으로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나도 가수다는 대상 한 명에게 한국 왕복 항공권을 그리고 입상자 모두에게 푸짐한 상품이 주어집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 9일 새벽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국인 3명이 숨졌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트럭 운전사 아버지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고의적으로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플러싱의 바운스 스트릿과 파슨스 블라바드 사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약 40여 분 만에 화재는 진화됐으나 거실 입구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는 이종훈, 이성애 씨 부부와 아들 브라이언 군. 이들 시신에서 칼에 찔린 흔적이 발견돼 단순 화재로 추정했던 경찰의 추측이 뒤집어졌습니다.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해 감식이 더디어졌다고 밝힌 경찰은 아내 이성애 씨와 아들 브라이언 군의 목에서 발견된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사망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럭 운전사로 일했던 이종훈 씨는 20여 년 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지만 계속되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자기 없이 고생할 가족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같이 떠난다라는 이종훈 씨의 자필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은 아들이 뉴욕의 명문고인 브루클린 테크고교에 다닌다고 자랑하던 아내 이성애 씨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또 신원을 밝히길 거부한 이 씨의 이웃은 사건 발생 며칠 전 이 씨 부부가 금전적인 문제로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곧 단행된다던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결국 11월 선거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한 발 물러나 더 큰 그림을 보겠다는 민주당 자체 내 절실한 요구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 시스템 개혁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11월 4일 치러지는 선거 이후에 발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민개혁 옹호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백악관 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공화당이 이 사안을 극단적으로 정치 쟁점화하는 상황에서 선거 전에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게 이민개혁 정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이 현재 상황에서 우려하는 바는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총 100석 가운데 55석으로 과반인 상원 의석의 상당수를 공화당에 넘겨주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조치 연기 결정은 중간선거에서 상원을 지켜야 한다는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절박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이민개혁 옹호 및 불법 체류자 지원 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목소리는 개혁 약속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 것이고 그걸 믿은 게 우리의 잘못이라며 성토했습니다. 재외국민이 3개월만 한국에 거주하고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얌체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국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실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출 자료를 분석해 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공짜로 의료 혜택을 보는 재외국민이 상당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재외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는 재외국민은 총 2,769명이며 이들 중 1,000회 이상 진료를 받은 사람이 12명, 가장 적은 100회에서 500회 미만 진료자도 1,027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 의원실이 특히 주목한 것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얌체족입니다.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한 달 안에 최대 19번이나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이 1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료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100 수준입니다. 재외국민이 가입을 위해 3개월치를 한꺼번에 낸다고 해도 $300면 되기 때문에 특히 의료비가 비싼 미주 한인들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한 형평성, 내국인들과의 공정성 문제 등이 거론됐습니다. 뉴저지 한인 레스토랑 협회와 뉴저지 주류 면허 소지자 협회가 손을 잡았습니다. BYOB 업소 내 소주 반입 문제 등에 공동 대응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뉴저지 최대 주류 면허 업주들의 모임인 뉴저지 주류 면허 소지자 협회는 어제 허드슨에서 관련 업주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례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류 면허 소지자 협회는 버겐 카운티 한인 레스토랑 협회 비코라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특히 팰리세이즈 파크 BYOB 업소 내 소주 반입 문제 등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보험과 공동구매, 주류 관련 서플라이 공급 등 다양한 혜택 등을 논의했습니다. 비코라의 방 회장은 비코라 20개 업소가 뉴저지 주류 면허 소지자 협회에 가입, 교류를 나누게 됐다며 80년 전통의 주류 면허 소지자 협회와 협력으로 ABC 규정 등 한인 업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코라는 펠팍 BYOB 업소 내 소주 반입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식당들에게 피해가 된다며 ABC 규정에 의해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홈디포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시인했는데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고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홈디포는 회사의 결제 시스템이 해킹당해 미국과 캐나다의 2,000여 점포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수백만 명의 고객들이 피해를 입게 됐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해킹의 규모는 역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홈디포는 카드 사용자 중 몇 명이 피해를 입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해킹 시점이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가며 상당한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회사의 발표는 지난 2일 사이버 보안 전문 웹사이트 한 곳에서 홈디포의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보도가 있은 지 거의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어서 회사 자체의 피해 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홈디포 프랭크 블레이크 회장은 고객들의 피해와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인내와 지지를 보내준 고객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 타겟 그리고 니먼 마커스, 식품 체인 슈퍼발로, 레스토랑 체인 PF 창 등도 대형 해킹 사건으로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어 홈디포까지 고객 정보 유출 피해를 입어 사이버 보안의 취약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평화 속에서도 날카로운 발톱을 감추고 전쟁보다 더한 전쟁이 오가는 것이 정치이고 국제 정세인데 대놓고 치열한 국제전이 벌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을 천명하면서 중동을 둘러싼 이스라엘,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란, 미국과 서방, 러시아와 중국 등이 한 곳을 바라보며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이집트 없이 전쟁을 하지 못하고 시리아 없이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했다는데요. 국제정세의 냉혹한 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